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모델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다이버워치 세이코 신형 마린마스터 SBDX023입니다. 거대 괴수같이 무섭게 생긴 이 다이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언박싱부터 진행해볼게요. 문어치 박스 보다가 이 작은 박스 보니까 엄청 귀엽네요. 안에는 브레이슬릿을 기본으로 러버밴드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어요. 가볍고 작고 필요한 건 다 들었는데 그래도 마린마스터는 세이코 다이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400만원대 다이버워치 치고는 좀 박스가 가벼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시리즈를 하다보면 다이버워치에 정말 끌리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다이버워치는 기본적으로 다 이뻐. 그런데 이 시계판이라는 게 고이다 못해 썩은 물이라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와치홀릭이라던가 시계 갤러리 같은 데 가보면 저가 시계 혹은 비주류 시계들 인증샷 같은 거 자주 올라오고 했거든요. 지금 와치홀릭은 좀 과할 정도로 롤렉스홀릭이고 시계 갤러리는 저가 시계 관련 글은 리플도 안 달립니다. 물론 롤렉스 시계가 훌륭한 건 맞아요. 맞는데 사람들의 취향은 각자 다르고 금전적인 여력이 누구나 롤렉스를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사회초년생이 찰만한 시계 좀 추천해주세요. 롤렉스 추천해드립니다. 조금만 더 보태서 롤 가세요. 시마스터 구입 고민 중입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은 서브만이 더 가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진짜 스트레스가 사회 초년생이 어떻게 롤렉스를 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중저가 오마주 시계 기축글에다가 롤렉스 펩시로 지원샷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능욕하는 거? 개소리가 길었네요. 시계판에 머물다 보면 정말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는 다이버워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디자인, 무브먼트, 헤리티지, 퀄리티 이 네 가지를 전부 만족하는 모델은 몇 개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블랑팡은 너무 비싸고 괜찮다 싶은 건 한정판이야. 왜 이런 정책을 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블랑팡은 45mm가 기본이라 이걸 누가 사? 서브마리너는 부족할 게 없는 완벽한 다이버워치의 표본 맞죠? 가장 좋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1000만원을 손목에 달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시마스터? 전 현행 시마스터는 별로 안 좋아해요. 퀄리티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디자인. 사이즈가 큰 건 둘째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시마스터의 이미지는 현행도 구형도 아닌 이 시마스터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또는 무브먼트로 신나게 까이는 아쿠아레이서? 아니면 에커스? 그 외에 생각나는 게 많지 않네요. 그래서 선택한 게 디자인, 무브먼트, 헤리티지, 퀄리티 이 네 가지를 만족하는 모델인 세이코 마린마스터입니다. 과거에는 많았던 마마가 최근에는 왜 한국에 안 보일까? 문제는 가격이에요. 2,800달러로 한화로 400만원에 근접한 가격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이코의 이름을 달고 원래 구형 마마는 저렴했어요. 국내 출시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가성비 좋은 다이버워치에 들어가는 편이었죠. 그런데 990, 90, 신형을 거쳐서 조금씩 재질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격대를 찔끔찔끔 올려버렸어요. 지금은 태그호이의 아쿠아레이서와 동일한 가격대를 형성해버렸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죠. 그래서 세이코 코리아는 이 마마를 정식으로 국내에 들여오지 않습니다. 인지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국내 분위기에서 태그호이를 차고 있으면은 명품 아니야? 세이코를 차고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100명 중에 90명은 태그호이어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어떤 미친놈이 400만원 주고 세이코를 삽니까? 저요. 마마의 레퍼런스는 SBDX 001, 017, 023 이렇게 변해왔어요. 제가 구형 마마를 구입하지 않다가 신형으로 들어와서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형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알루미늄 베젤에서 세라믹 베젤로, 하드렉스 글래스에서 사파이어 글래스로 변한 것이죠. 이 두 개의 차이는 시계의 범주를 바꾸어 버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구형 마마는 남성다운 느낌이 드는 단단한 필드워치에 가까운 다이버워치였다면 신형 마마는 세련되고 화려한 드레스워치에 가까운 다이버워치로 변했어요. 거기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더 중요한 변경점은 바로 다이얼 색감의 변화예요. 이게 제일 커요. 이건 실물로 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어요.
이 색상의 변화가 왜 필요했냐면 마린마스터가 다른 다이버워치와 비교되는 특징 중 하나가 높은 베젤과 낮은 글래스예요. 다이얼은 더 깊숙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젤이 받는 빛의 양과 다이얼에 받는 빛의 양은 차이가 심합니다. 구형마마를 보게 되면 베젤과 다이얼의 색상 차이가 많이 나요. 베젤은 검정색, 다이얼은 남색으로 보일 정도로 그 색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신형으로 오면서 이 이질적인 느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구형의 밝은 검정색의 펄감이 조금 더 고와지면서 어두워지고 다이얼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스펙을 보면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죠. 압도적인 크기, 무시무시한 두께, 오금이 저려오는 무게. 제가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마마를 구매하기 꺼려지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크기예요. 44.3mm의 엄청난 크기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실제로 손목에 올려보면 이 크기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 44.3mm의 크기가 케이스에서 케이스까지의 사이즈인데 우리가 사이즈로 체감되는 것은 베젤과 다이얼입니다. 베젤에서 베젤까지의 사이즈는 42mm고 다이얼의 사이즈는 40mm로 되게 작습니다. 실제로 제 손목 위에서 체감되는 사이즈는 41 혹은 42 정도로밖에 안 느껴져요. 거기다가 럭투럭이 50mm 정도로 길다고 생각되는데 러그가 손목을 감싸는 형태로 쭉 내려와 있어가지고 위에서 보았을 때 그리 길게 안 느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께예요. 시계의 두께가 14mm를 넘어가면 보통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마마만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이 두께도 역시 크게 부담이 안 돼요. 마마는 케이스백이 없는 변태 같은 구조 때문에 착용감이 상당히 좋아요. 평소 다이버워치를 셔츠 안으로 집어넣고 다니는 독특한 취향이 아니라면 이 두께로 인한 착용감은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무게는 답이 없어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잖아요. 삼각 팬티 입다가 사각 팬티로 바꾸면 엄청 어색한데 하루만 지나면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무게감이야 착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오산입니다. 이 무게는 절대 익숙해질 수가 없는 무게예요. 무게감이 어느 정도냐면 손오공이 프리더랑 매치 붙기 전에 우주선에서 중력 올려가며 훈련하잖아요. 마마 근처에만 대략적으로 한 9G 정도 공간이 일그러진 느낌이에요. 제가 이걸 저녁 10시에 사서 2시간가량 밥 먹다가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다 쥐났어요. 왼쪽 손바닥에. 다음날 차고 다니는데 손목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날은 손목이 뻐근해지면서 아파오기 시작해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브레이슬릿 빼고 러버로 바꾸어서 차고 다니는데 러버로 바꾸면 견딜만한 수준이지 무겁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마린마스터를 브레이슬릿 모델로 차고 다니는 건 각오가 필요한 수준이에요. 퀄리티 분석은 가볍게 할게요. 순서는 다이얼, 베젤, 케이스, 브레이슬릿, 무브먼트. 다이얼 색감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디자인과 퀄리티로 이 마마를 깔 수 있는 모델은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이얼은 일반적인 시계에서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인덱스 안에 야광 발림도 깔끔하고 인덱스는 스틸 마감으로 마무리까지 완벽. 핸즈도 최근에 나온 오메가 시마스터 007 노타임 투 다이 핸즈가 이렇게 브러싱 되어 있어요. 마마도 역시 그와 동일하게 뛰어난 퀄리티로 브러싱 되어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초침 핸즈는 재질이 뭔지 모르겠는데 마감이 날림이에요. 베젤, 세라믹 끝. 마마의 케이스는 유일무이해요. 케이스백 없이 일체형으로 통짜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수리하려면 베젤을 뜯어내야 된다고 해요. 이 베젤을 뜯어내는 도구가 별도로 필요해서 일반적인 수리점에서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자라즈 마감이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자라즈 마감의 우수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이 자라즈는 원래 독일 구형 폴리싱 머신 이름이거든요. 일본에 특허받은 폴리싱 기술이 아니라 마케팅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세이코보다 더 훌륭한 마감을 보여주는 스위스 브랜드들 폴리싱 머신 이름 대가면서 폴리싱 홍보하지 않잖아요. 케이스는 슈퍼하드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코팅이라는 게 실제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건 확실히 체감이 돼요. 유광 부분이든 무광 기스가 잘 안 생겨요. 대신에 예전에 이런 코팅이 없을 때보다 스틸의 색감이 조금 더 누래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마마의 브레이슬릿은 퀄리티가 후지다고 악명이 높아서 깔려고 나름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오메가 문워치 브레이슬릿보다 조금 더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브먼트는 8L로 세이코에서 최고 무브먼트예요. 여기다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나온 게 9L인데 이것은 그랜드 세이코 고가 라인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세이코의 이름을 단 시계 중에서 가장 좋은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세이코가 중저가 브랜드에서 론진이나 태그오이어급 브랜드로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미 중저가로 굳어진 세이코의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세이코의 다양한 시계들을 경험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세이코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빌런이었습니다.